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3분인데요. 시장이 좀 하락폭이 있죠? 코스피가 1.56, 코스닥이 0.53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 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 헬스케어가 0.85, 제약이 0.63, 삼형제 다 보합권에 있어요. 다행히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있네요. 비단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니케이 증시도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나아가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전 세계 증시의 주봉 화면 차트예요. 한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증시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증시에 대한 변동성. 첫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미 연준, 돈에 대한 대통령,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미국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놔두고 바로 FOMC 회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국영이 아닌 민영이다. 미국 민간은행 연합체의 집합이다. 말씀드렸죠? 유대인 권력이 가장 셀 거라 생각을 한다. 그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어요. 어쨌든 변동성 최고의 핵심은 1번 연준이고요. 두 번째, 미중 패권 전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갖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터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에 대한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전 세계 다시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BOJ에 대한 양적 완화보다 일본 BOJ의 약간 긴축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노이즈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시장을 100%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조차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언급드리죠. 내 종목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안전하고 확실한 기업인지, 펀더멘탈이 좋은 놈인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셀트리온은 잦은 잔파도, 소나기 또는 퍼펙트 스토트비 불어닥치더라도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이 과정을 다 뚫고 가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진리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체킹해 보자고요.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나스닥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보이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에 의해서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계속 달렸어요. 엄청나게. 상승, 물량 조절하고 상승, 물량 소화하고 상승, 쭉 상승 추세.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했죠? 한눈에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큰 그림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항상 언급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될지, 그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체킹해야 될 게 뭐냐? 연준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속도,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와 분명히 연준은 다르다. 연준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라는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2005년도, 6년도 연준의 최고 금리가 5%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5%, 그리고 제로금리, 그리고 금리의 상단은 2017년, 18년 2.5%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빠그러지니까 바로 다시 금리 인상 중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준은 자산시장을 절대, 금융시장을 절대 좌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인지했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베이비 스텝으로 차분히 올려가면서 시장을 본다는 거죠. 올리다가 긴축하다가 시장이 빠그러진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한번 스탠스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죠?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급하게 올리는 부분은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일어난다. 그럼 물론 가능성은 작지만 급하게 올릴 확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올려버려서 자산시장이 빠그러진다. 그러면
연준은 스탠스의 급격한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의 가장 큰 지금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 코로나죠.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그에 대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변동성. 그쵸? 이 코로나로 인한 사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급락, 그리고 이걸로 인한 미국발 중소기업들과 작은 기업들에 대한 파산 우려가 나오면서 연동되면서 같이 전 세계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준이 분명히 연구를 했죠? 실물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통을 할 것이며, 그리고 립 서비스 또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눈에 보입니다. 다우존스 똑같은 그림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쭉, 그리고 고점권에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그런 차트예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금융 제1대국입니다. 나스닥 다시 한번 한눈에 보이시죠? S&P 똑같아요.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니케이도 변동폭이 좀 오늘 있었죠. 자, 하락하고 코로나 사태 하락을 하고 쭉 고점 찍고 박스권에 있어요. 얘는 변동성이 먼저 나왔다. 상승, 하락, 박스권에 있다. 자, 그리고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도 세네요. 고점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박스권이 좀 있었어요. 그쵸? 요 박스권. 그죠? 자, 그리고 독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기울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락하고 상승폭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긴 한데 박스권에 있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중국이 가장 그 파괴력이 조금 증시에 대한 부분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얘도 상승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을 하고 3,6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박스권. 그리고 홍콩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스톡 하고요. 이런 그림들을 한눈에 보면 현 상황이 보여서 그래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유로스톡 또한 하락하고 지금 고점권에서 박스권에 있다. 정리를 하면 전 세계 증시가 그동안 많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경제 성적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받쳐줘야 되겠죠. 펀더멘탈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좀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체킹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코스피를 봐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코스피도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증시와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 주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다. 셀트리온 차트고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주봉에 똑같이 생겼죠? 상승, 코로나로 인한 상승, 막대한 유동성, 그쵸?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박스권.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슈팅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고점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해 드릴게요. 보면 여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쵸?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요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잠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러나 지지가 절대 강하진 않다. 잠깐 쉬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한번 있을 수 있는데 요 부분 중에서 안정을 취하길 바라봅니다. 요 박스권 안에서. 세계 증시 변동성의 첫 번째 이유 연준이겠죠? 이르면 3월 금리 인상. 환율 사흘 만에 상승 전환. 첫 번째 이슈죠. 이거는 모니터링이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언급드리겠고요. 두 번째, 유럽 각국 하루 수만 명 확진, 대유행 폭풍 전야. 자, 코로나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그쵸? 아수라 발발타, 1차, 2차, 3차, 4차, 5차 팬데믹에 있다.
4차, 5차 팬데믹이 있다. 국내도 좀 있으면 1만 명이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이 지금 모자란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조차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그쵸? 자, 그리고 오미크론이 유럽에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산 유럽, 나라 안팎, 봉쇄, 락다운인 거죠. 네덜란드 강력한 봉쇄 정책, 식당 등 문 닫아. 독일, 프랑스 등 영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셀티노라 레키노라주,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 또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동물 임상부터, 동물 임상 중요한 부분이겠죠. 동물 임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임상도 이제 임상이 아닌 우리 실제 대한민국에서 투여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일본은행 미연준 위기회복 전망의 자금 지원책 축소 시사. 그래서 자, 일본 중앙은행도 긴축으로 스탠스를 전환한다는 그런 표시를 언급을 하고 있죠. 미국 중앙은행이 대장입니다. 대장이 언급을 하면 전 세계 은행들은 대부분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이라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은 동결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또 지켜봐야 되겠죠. 움직임을 같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크라이나 전후에 유럽 천연가스가 천정부지, 미국 헬기 지원 검토.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당연히 유럽, 여기 미국이 같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지금 중간에서 낑겨서 나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물가 21% 급등해도 터키 대통령 저금리 고수, 4% 낮출 것 큰소리, 지난 4개월 동안 4차례 기준금리 연속이나, 리라와 올 들어 55% 폭락, 증시도 붕괴 위험. 환화 가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사실 경제가 마비될 수가 있겠죠. 터키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왜?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자국민이 굉장히 고수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죠. 단 수출업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긴축 이슈가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2년 전, 3년 전에도 긴축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고리가 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되고 노이즈가 있었다.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GDP 비중이 좀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항상 언급드리죠. 전 세계 증시, 중요한 건 전 세계 증시보다 자국의 금융시장 증시를 많이 모니터링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체킹을 하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또 하나의 챙겨봐야 될 지표죠. 채권 금리를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증시, 그리고 채권, 환율, 3대 이런 챙겨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원유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챙겨봐야 되겠지만 채권 시장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거죠. 미국이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미국 국채 2년물은 보통 대부분 따라 올라가거든요. 채권 시장 참여자가 이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수가 있겠죠. 1번에 대한 영향력이 세느냐, 2번에 대한 영향력이 세느냐. 이거는 항상 변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올릴 수 있겠어? 라고 판단하는 부분인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 미국이 진짜 금리 올려? 그러면 채권금리도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계속 내려왔다. 채권 시장은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을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도 1개월로 봐도 금리가 튀지 않았다. 튀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속도로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이 되면 금리가 튀었어야 된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약하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0년물도 한번 보고 갈게요. 채권 10년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왔다.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의문부호일까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오는 그런 일시적인 과정의 그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맥을 짚는 것. 경향신문에 좋은 내용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재택치료 해보니 항체치료 받으니 증상 호전되고 무엇보다 심리 안정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이모 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당일부터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다. 초기에는 인후통과 콧물의 증상이 나타났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했지만 확진자 급증에 3, 4일씩 대기하는 상황이라 보건소 측 설명에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보건소에서 보낸 재택치료 안내서와 체온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집에 도착했다. 오전 오후 각 1회씩 체온,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관리 의료기관 의료진의 비대면으로 전화로 전달했다. 다음날 갑자기 3일 오후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다. 이 씨는 원래 혈압이 정상범위였기 때문에 높은 혈압 수치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료진의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곧 협력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냈고 이 씨는 강남 베드로병원에 도착해 만 하루 정도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 차인 4일 이 씨는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주를 처방받았고 주사를 맞은 후 약 30분 만에 호전돼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 태어났다. 다시 한번 레키노라주를 처방받았고 주사를 맞은 후 약 30분 만에 호전이 되어서 다시 병원 구급차를 타고 퇴원했다. 우리 레키노라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씨는 20일 기자회 통화에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확진되면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되고 집안에서는 별다른 치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재치 치료를 한다고 하면 불안하다면서 항체 치료를 받고 혈압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다만 이 씨가 재택치료제가 단기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뉴스 통해서 찾아낸 정보였다. 사전에 안내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가야 되겠죠.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서 어거지를 써야 투여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외래진료센터 같은 병실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은 재택치료 중에 입원한 게 아닌데도 항체치료제를 모르고 있었고 정부가 재택치료제도 항체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게 곧바로 일반화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환자가 능동적으로 요구해야만 항체치료제 처방이 되는 점은 아쉬워했다고 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정부가 추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정부는 지난달 재택치료 원칙을 밝히면서 11월부터는 재택치료자도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레키노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4일부터 재택치료제의 레키노라주 처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재택치료 중 항체치료를 처방받은 초기 사례자인 셈이다. 사실 재택치료 중에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치료를 받는 거지 조금 더 유연하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겠죠? 백신 유예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을 예약해둔 사이에 확진했다. 그는 앞으로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항체 치료제 처방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항체 치료제는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쓰던 것을 지난달 말부터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달부터는 재택치료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다. 레키노라 투여 기준은 확진된 성인 환자 증상일로부터 이 부분도 조금 유연함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서 중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1072억 원 추가적인 부분 정보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수도권 18곳, 비수도권 24곳 등 42곳이 설치 완료됐다. 설치 협의 중인 곳은 수도권 9곳, 비수도권 20곳이다. 자, 좀 더 전국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이, 그리고 유연하게, 빠르게, 조기에 투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휴마시스 코로나19 변이 검출 확인 93.3 민감도. 그래서 자, 휴마시스의 우리 자가검사 키트 휴마시스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휴마시스 제품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성능과 차이가 없이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 베트남, 브라질, 유럽 등 진단키트의 수요에 맞춰 제품의 생산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휴마시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오미크론에 대한 검출도 가능하다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휴마시스 코로나19 변이의 검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또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아마존 홈페이지 준비 중이라네요. 실버트리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쭉 보면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그래서 셀트 셀케 휴마 주주입니다. 종터방 보다 보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아 퍼왔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미국 홈키트 직판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니 아마존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제품 설명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줄 서지 마세요. 아래는 판매 페이지 설명인데 제조사 휴마시스가 나오네요. 주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마존 입점이네요. 여기 아마존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기 디아트러스트 보이시죠?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그래서 번역을 좀 해보면은요.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코비드19 홈테스트. 그래서 쭉 나오죠. 여기 좀 지정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아트러스트.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FDA 긴급 사용 중인 코비드19 신속 항원 테스트 키트로 단 15분 만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창고 및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결과를 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테스트하고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얻으십시오. 그래서 자, 디아트러스트 신뢰합니까? ABC처럼 간단합니다. 간단한 단계 신속한 결과. 그래서 정확성 98.6%쭉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드러운 면봉, 키트에 포함된 부분.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우리는 기회 보증을 위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단키트가 아마존 홈페이지에 준비 중입니다. 라는 자료를 남겨주셨어요.